(2026년 8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은 조희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웠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추윤 배틀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추윤 배틀을 데자뷰시킨다. 그것이 2026년에 이재명 대 조희대의 싸움입니다. 추윤 배틀에서 누가 이겼느냐? 추미애가 집니다. 추미애가 이겼다가 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명과 조희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조희대가 역시 윤석열이 이긴 것처럼 이길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더 복잡한 게, 즉 이조 대전이 추윤 배틀보다 더 어렵고 정치적인 거는, 추윤 배틀 때는 두 사람 위에 상급자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재명과 조희대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저는 이조 대전에서 이재명이 못 이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붕괴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붕괴는 당장 안 되겠지만 치명적인 내상을 입어서 어렵다.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번 사건은요, 완전히 국어시험입니다. 국어시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재청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법관을 재청했다. 네. 이 재청이 한자로 제방변에 이 제자, 들을 제자, 뭐 이렇게 제시하다 할 때 제자. 청은 요청합니다 할 때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requirement, 요구하다. 재청이 있고요. 추천하다가 있습니다. 추천은 뭡니까? recommendation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 누구누구를 추천하다. 추천하다가 있고, 재청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명하다. 지명하다는 영어로 뭐가 될까요? nomination. 몸으로 지명됐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명을 하면은 그냥 임명을 해야 돼요. 재청을 하게 되면은 거의 임명을 해야 돼요. 추천을 하게 되면 임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를 보니까 추천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거를 천거라고 해놨습니다. 천거. 누구누구를 천거합니다. 천거보다는 추천이 센 겁니다. 그리고 추천보다 센 게 재청이고요. 네. 그러니까 천거는, 자, 뭐 누구누구를 어떤 사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추천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천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거들을 하죠. 그러면 그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해야만 추천이 됩니다. 그럼 추천돼 온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인사권이 없어. 그래서 인사권자인 당신이 임명하세요 하고 내가 딱 찍어서 보내는 게 재청이요. 이건 요구야, 요구.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지명해서 당신이 임명해야 할 수도 있어. 그 지명을 하느냐, 재청을 하느냐는요, 그건 헌법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 자, 천거 위에 추천, 추천 위에 재청, 재청 위에 지명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려야 될 게, 재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추윤 배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다툴 때. 오래된 사건, 이거 제가 이제 기자로 있을 때 많이 쓰고 추윤 배틀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저도 지금 오래돼서 좀 찾아봤어요. 사건은 뭐 채널A의 이동재 기자 사건. 이거를 검찰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착했다고 시비를 걸었죠, 권력이. 그러다가 이제 뭐 뒤집어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져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뭐 한동훈 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뭐 정치적으로 살아있긴 하던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보다 웍과 비슷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밀어붙이니까 그건 아니지 하고 검찰 반발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조국이를 뭐 잡고 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데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이 독재국가 아니죠. 이재명도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이재명이 늘 시청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 국민 주권 정부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국민을 모시는 주권자를 모시는 종이라 그랬는데 쥐가 나대면 안 되죠. 추미애는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무부에서도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주는가 하면은 윤석열을 해임하라 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라 라고 합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정직 2개월. 너 2달 동안 검찰총장 하지 말고 아마 이때 봉급도 팍 깎게요. 굉장히 망신스러운 겁니다. 나가란 뜻이에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정직 2개월을 결정해 주죠. 그때 이제 라임 사건 수사 문제, 뭐 채널A 사건, 뭐 그걸 어떻게 쥐를 지 맘대로 했다라고 해서 추미애 씨가 시비를 걸어갖고, 자기 인사권으로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뭐 한명숙 사건도 있었죠. 뭐 많았습니다. 아주 뭐.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징계를 하자고 나왔고 정직 2개월을 하자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제청, 아까 말한 제청, 리콰이어먼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2개월을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뉴스 쏟아졌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했는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제청은 내가 하는 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의 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냐 아니냐 이걸 징계위원회에서 다뤄갖고는 정직 2개월로 합시다라고 한 건데 아니 그게 꼭 맞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그게 행정법원에서 우선 그거 판단 이상해. 그거 집행하지 마! 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망신을 당했다고 막 싸움질이 벌어지고 그 난리를 치죠. 근데 이제 추미애가 윤석열하고 싸우면서부터 민주당 정권이 막 붕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국민의힘 윤석열한테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추윤 배틀이었잖아요. 그때 아주 재밌는 거는 이때 윤석열 2개월 정지관을 제청을 했을 때 추미애 말에 따르면 당신 너무 날뛰니까 우리 정권 인기가 없으니까 당신 좀 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신 요구한 대로 2개월 정직을 내 해줄 테니까 당신 좀 그만두는 게 없더냐고 했는데 추미애 씨가 그때 뭐라는가 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물러나달라고 했다는 거다. 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그 이육사의 절정이란 시 있죠. 이육사 선생은 저한테 조부쯤 되는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추미애 같은 저런 엉터리 장관이 읊으라고 절정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얻고 뭐 어쩌고 그랬죠. 그래서 추미애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을 개판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었던 게 추윤 배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사권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행정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누가 임명하느냐, 뭐 저도 다 알진 못해요. 근데 선출되는 자리들이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의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뽑아준 거,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안 줘요. 근데 다른 자리는 저는 대체로 그 기관장이 아니면 국가직 공무원이면 대통령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부 요인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장, 그 다음 대법원장 그러죠. 이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를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원수로 독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국정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게 대통령이니까 당신이 국가 원수를 대행하라는 거지 당신이 넘버원은 아니라고. 물론 서열은 1이지.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인데다가 국회의원들끼리 선거해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똑같이 임명하는 사람이 없고 당선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요, 법원은요, 국민들 선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을 원래 뜻은 법 재판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는 다음 문제고 아주 전문가들이 쫙 해갖고 와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사를 선거로 뽑지 않잖아요. 그럼 돌팔이 인기 좋은 놈이 되지. 그 전문성 자기네끼리 확 해갖고 제일 잘한 놈이 병원장이 돼야 병원이 잘 된다고 보잖아요. 군대에서도 인기로 사령관을 뽑지 않잖아요. 실력 있는 놈끼리 별 셋끼리 모여서 넷을 뽑고 이렇게 해서 최고로 뽑기 때문에 아주 전문직으로 갈수록 기자의 세계에서도요. 자꾸 뭐 선거로 하자는 얘기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기자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최고들이 뽑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임명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한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대법관도 줍니다. 근데 그 임명권은 자기 행정부 공무원한테 딱 주는, 장관한테 주는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들 중요한 자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굉장히 사부 요인 중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헌법재판관이죠.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9명인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라.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명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할 뿐이지만 사실은 뽑는 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요, 대통령은 내가 이 사람 임명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형식적입니다. 거기서 뭐 동의 안 한다 그래도 임명하면 끝이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뭐 여야 합의를 하든 뭐 하든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형식적인 청문회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했으니까 그날 출석한 국회의원들이 정적수, 과반수가 넘은 상태에서 투표해서 과반수 투표만 나오면 자동으로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대법관하고 상의도 안 해. 내가 딱 3명 찍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청문회만 거치고 동의도 필요 없어요, 역시. 그리고 대통령한테 가면 임명을 하면 끝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는 건 대법원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원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이제 먼저 아까 말한 천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추천을 해요. 한 사람당 3명인가 4명 추천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독재하면 안 되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1등, 2등, 3등, 4등을 쉽게 말하면 정해줍니다. 그걸 대법원장이 나는 4번이 좋아, 난 3번이 좋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요. 그럼 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뭐 여러 법조계가 들어가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즉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지를 이재명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1등, 2등, 3등, 4등인지 알아요. 그러면 조이대도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이 새끼 네가 뭔데 임마 바꿔 하고 대통령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올려. 일한 대로 올리는 거야. 자, 이제 제가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다 그러죠.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다가 이제 뭐 하고 3월 달에 나갔어. 그 후임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추천위원회에서 잡아줬어.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 그 1등으로 온 사람 그냥 제청합니다 하고 올리면 돼. 그러면 아까 추미애가 윤석열 정직 2개월 때려주세요. 그러면 문재인이 오케이. 근데 나도 너무 안 되니까 너도 좀 나가면 안 되겠니?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했지만 사인 그대로 했죠. 그러면 이재명도 사인 그대로 하면 돼. 조이대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 나가겠죠. 그거는 사법권 침해가 되니까요. 추미애도 안 나가는데 조이대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 이게 잘못된 게 이제 그렇게 보내기 전에 대법원 사람이 가갖고 민정수석 밑에 법무비서관이라고 검찰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어요. 1급.
거기랑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재청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럼 오케이 하면 이제 보내는 거였어.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보내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시녀처럼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민주주의 하겠다는 자죠. 근데 이걸 이번에 조이대가 이거대로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월 달에 노태하게 아웃되고 나서 추천을 해갖고 그거대로 보냈을 때 싫다 그랬어. 실무자끼리에서. 그래서 그 다음 사람 그것도 싫다 그랬어. 그럼 누구를 원했는가 하면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둘이 부부야. 한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관이 돼 있는데 그 또 다른 부부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이거는 이해상충이 되니까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까 추천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게 많이 거론이 돼서 후순위로 빼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조이대도 못 보내. 지금 이재명은 그 사람을 원했다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저도 안 되고 그거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데 두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을 대안이 없잖아요. 추천은 이거밖에 안 받았고.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수가 없으니까 제청한다고 딱 한 거예요. 그 네가 거부권 행사하려면 해 그런 거예요. 원래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지금까지. 상의할 필요가 없다니까. 상의라는 게 지금까지 독재 시스템이 잔재였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방방 뜨는 거예요. 법대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번에 제청받은 사람이 싫어갖고 거부권을 해서 다시 해. 라고 보낼 권리가 있느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청은 이거 해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했을 때도 문재인은 추미애 때문에 너 우리 정권 인기 떨어지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너도 같이 나가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정직 2개월을 사인해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더 신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노태학 후임 놓고 계속 무릎 꿇어 뺑뺑이 돌리고 있었던 거지. 그 후임에 나가는 사람 문제에 대한 대법관 문제에서는 이견 없이 그냥 받아줬어요. 이재명이도. 근데 이거는 싫은 거야. 이제 계속 이제 조이대한테 압박을 넣으니까 그래 뭐 그럼 수가 없네. 이런 이한 4만 안 되니까 4만밖에 없네. 뭐 다른 수가 없네. 재청권은 나한테 있고 재청. 네가 거부하려면 거부해. 법률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해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얼굴 팔리니까 뭐 어쩌고 이제 홍보수석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2020년 추윤 배틀, 2026년에 2조 배틀로 일어난 거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추미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추미애한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문재인이 있었는데 이건 없어.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렇게 꼭지가 도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이 되겠죠. 스스로 주저앉기에는 되게 분노가 올라올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 경선에서 김민석 내수호에 이겼으니까 어쨌든 형식은 이겼으니까 뭐 하고 싶은데 여기서 따닥 걸렸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겠냐?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 있어. 그래 내가 너 포용한다 하고 국회로 보내. 국회에서 민주당 자기 계열시켜가지고 동의안 부결시키면 되지. 그럼 그래야만 조기에도 뭘 할 수. 그러면 새로 추천위원회 만들어 새로 청구받아 하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수가 없어요. 조이대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건.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이재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이대를 탄핵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탄핵 자기들이 소추하면 하겠지.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 하겠지만은 이 건은 조이대 씨가 제청한 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기면은 이재명은 반헌법분자. 지금 정동영이라고 하는 시대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야 된다. 완전히 헌법을 다 유린하고 있죠. 거기에 의해서 또 하나 유린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쌍끌이죠. 거기다 안규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붕괴가 됩니다. 정이냐 부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에서는 정과자 그다음에 기소자 정권으로서 문제가 있었는데다가 이걸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이걸로 끝입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어떤 최후를 맞을까가 저는 오히려 궁금할 정도로 힘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